안녕하세요. 정프로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오도 이천의 꿈 프로젝트 마지막 영상으로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토지 구입 후에 해야 할 일 중에 농막에 관한 얘기를 이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오도 이천 체크사항 항목을 설명해 드렸는데 중요한 내용이니 혹시 앞번 체크사항에 관한 영상을 안 보셨다면 꼭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체크 항목 중 토지 매입 후에 농막 설치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좋아요 구독은 꼭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전원생활 프로젝트 차트를 한번 다시 보면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여기 경계 청량부터 농막 설치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한적한 마을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표적으로 농지와 농막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여기 농지에 농막이 지금 있는 모습, 그리고 여기 농지가 있는 모습, 도로도 있고 그 다음 옆에 배수가 될 수 있는 국어도 이렇게 있는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사실 토지 위에 건축을 당장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계 청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 땅 옆에 건축물이 있을 때 옆 건물이 내 땅 경계를 침범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사진의 모습처럼 시골의 경우는 예전에 구옥이나 창고 등은 다른 땅 경계를 침범한 경우도 많으니까 반드시 경계 청량을 하고 그 후에 가설 펜스나 울타리로 내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전에 지어졌던 집들이 이렇게 지금 보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땅을 산다면 별 상관이 없겠지만 이쪽에 붙어있는 토지, 이런 토지를 내가 구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 경계 청량이 필요한 토지로 보입니다. 청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구지적공사인데요. 여기에 전화해서 신청하면 되고 인터넷으로는 지적청량 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신청하면 되는데 청량 비용도 미리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100여 평 정도 경계에 복은 청량 비용이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농막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농막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농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용 저장 창고 그리고 휴식 이런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가장 표준화 형태의 농막인데요.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농막이 세컨하우스 고급 농막들도 많이 나오니까 이따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막이 있는 현장에서 한번 직접 말씀을 한번 해드리고 농막에 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쪽에 농막이 보이고 있는데요. 진정한 의미에서 농막은 바로 저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막은 가설 건축물로 저렇게 원치지에 맞게 농사용 창고의 목적으로 쓰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사를 지으면 때로는 춥고 덥고 하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하고 그럴 때 저런 공간이 필요하고 임시로 농작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농막은 바로 앞에 있는 저런 모습이 진정한 의미의 농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야인원 농막 설치가 안 되나요? 라는 물음에 지난번에 제가 임야인원 농막이 설치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농막과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농막은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농지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일반 분들은 지목이 과수원인 산을 보고 농막이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지목이 임야인 곳은 산림경영관리사라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결국 산림경영관리사가 임야에 설치하는 농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거는 산지관리법입니다. 요즘은 기성업체에서 미리 농막을 만들어 판매하는데 가격은 3천만원대로 근사한 농막을 구입하고 신고 절차까지 대행을 해주니 세상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농막은 제가 앞번에 작년에 건축박람회에 가서 본 농막의 사진인데 요즘은 이렇게 농막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신고 절차와 농막 제작까지 해서 일괄적으로 업체에 이렇게 다 맡겨서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자금만 넉넉하다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직접 이렇게 준비를 하실 분들은 신고 절차까지 해서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농막은 상시 거주하는 주택이 아닌데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불법 개조와 편법 개조로 마을 원주민들과 민원이 발생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오폐수의 무단 방류 등으로 자연환경 오염 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 농막은 주민들의 신고로 단속되고 원상복구나 이행강제금 등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의 전원생활의 꿈도 중요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복한 농막 전원생활을 하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길게 보면 그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만약 꼭 세컨하우스로 상시거주가 필요하면 소형주택을 건축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토지를 계약할 때 기존 농막이 있어 포함해서 계약하는 경우 기존의 농막이 불법이나 편법이 없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명의 변경 시에는 불법이 있는 부분 때문에 명의 변경이 안 돼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명의 변경 시 매도인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되도록 기존 농막이 있는 토지보다는 농막이 없는 토지를 알아보시고, 만약 농막이 있다면 본 토지 위에 존재하는 농막과 부대시설은 잔금일 전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철거한다라는 특약을 반드시 기재하고, 기존 토지 위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매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현장에서는 유형별로 다양한 문제가 종종 발생하니까요. 깨끗한 토지로만 구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농막과 산림 경영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농막의 정의부터 규정, 그리고 신고가 가능한 땅, 이외 내용 등 이렇게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 자, 이 내용은 참고로 하시고,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농막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셨을 테니까요. 이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농막이 신고가 가능한 땅이 여기 보시면은 전답가수원, 이렇게 보시면은 농지만 가능하다는 거, 이 내용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개발 제한 구역 내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는 가능하지만 앞번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주말 체험용 농지를 이제는 일반인들이 도시민들이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하시겠죠. 자, 2011년 11월부터 농막 내에 전기나 수도, 가스 시설들이 설치가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16년 3월에는 규정이 더 완화되어서 이제 난방이나 정화조도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정화조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정화조는 지자체 담당과 협의 후에 꼭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느 지자체는 되고 어느 지자체는 안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이고 기간 연장은 가능하니 계속 연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 준비물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으니까요. 한번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방법 및 규모를 보면요. 산림경영관리사는 지금 농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농막보다는 면적이 조금 더 커집니다. 부지 면적은 2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200제곱미터면 약 60평 정도 되는데요. 자, 산림경영관리사가 농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 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이기 때문에 60평의 4분의 1인 15평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산림경영관리사는 건축법으로 규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산림법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도로가 없어도 상관없고 대지가 아니어도 상관없고 농림지역 보존산지라도 신고만으로 가능하다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임업인이 되어야만 이 산림경영관리사를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행정 절차도 제가 올려놓았는데요. 신고 대상에 보시면 임업인,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임업인의 자격이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임업인의 자격이라고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시면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를 할 수 있으니까 인터넷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타인의 임야에 임차한 경우에도 주인의 동의만 있으면 이렇게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도이촌을 위한 토지 구입 계획 단계부터 농막 설치까지 다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세 부분은 짧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체험용 농지가 이번 농지법 개정에서 기존 사업용 토지로 보던 것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 향후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과세가 적용이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법 제99조 4항 농어촌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조항을 활용해서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 내용은 위쪽에 있는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도이촌을 하시다가 나중에 일정 시점에는 농막을 철거하고 소형주택을 지어 그 토지를 사업용으로 전환하시면 귀농, 귀촌도 하고 양도세 절세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도이촌 전원생활 프로젝트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프로 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